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9억 9,367만 원이 증액된 177억 8,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 예산 규모는 읍면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4억 7,660만 원이 감액된 310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사업명세서 260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전년 대비 2,580만 원을 감액한 19억 3,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안으로는 26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용 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7,748만 원, 262쪽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PC 유지 보수비 등으로 1억 9,690만 원, 263쪽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해 2억 9,5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관리를 위한 개발 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5,007만 원, 264쪽 토지 이동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의 지적 기준점 조사 및 설치 수수료 등으로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2만 원을 증액한 3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안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3억 342만 원,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387만 원을 감액한 16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안으로는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7,419만 원, 271쪽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명세서 452쪽입니다. 사회복지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394만 원을 감액한 5억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안으로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3,049만 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1,622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2억 500만 원, 보훈 시설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35만 원을 증액한 6억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억 9,383만 원, 455조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에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명세서 27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472만 원을 감액한 167억 93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도로 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옥길 1, 2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 개설 사업으로 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서부지역 포트홀 정비와 민원 해결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66억 5,293만 원, 280쪽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5억 7천만 원과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 1,700만 원,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 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63만 원을 감액한 33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10억 1,460만 원, 284쪽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식생 유지관리비 등 녹지 시설 관리비로 11억 8,098만 원, 285쪽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58억 6,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오늘 예결이 끝 시간이죠. 먼 데서 또 거리도 먼데 맨 끝 시간이라 이렇게 불편을 드린 것 같네요. 몇 가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읍면동 예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했듯이 읍면동 5개 읍면동이죠. 5개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그 자기 그 읍면동 예산 외에 우리가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이제 상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송출 관계 있는 읍면동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저 우리 총무과 그 총무국에도 읍면동이 있는데 예산 이렇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엄청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보니까 그 주민자치 회의로 된 데는 뭐 1억까지 상정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안중도 역시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 11개 읍면동의 그 총 예산 보니까 아까 58억 6,7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26건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데 약 한 7.6%에 상당하는 4억 4,6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는 진짜 획기적인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이렇게 예산이 상정이 됐지만 어떤 때는 또 그 읍면동에 그 9개 단체든 8개 단체든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또 이렇게 여기에 또 올라온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은 이게 그 유효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치단체의 그 어떤 쉽게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는 좀 없었으면 하니까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우리 소장님 안중출장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이제 읍면의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뭐 1억 이제 현덕만 5천만 원이건데 다른 네.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4개의 읍면은 이제 1억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나 아니면 이제 본청 아니면 이제 시추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그 각 읍면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좀 중복된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적게 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운영하던 거를 좀 넓혀서 한 뭐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좀 자기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특별하게 좀 해보자는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좀 더 확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취지에 비춰 본다면 주민 참여 예산을 좀 그 읍면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같이 이제 사업들을 공유하고 해서 좀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청 자치협력과에서도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단지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데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같이 연구하고 해서 그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게 그 예산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이런 주민자치 의원들을 상대로 구개단체고 10개 단체 지자체 단체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도 좀 있으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부 출장소 우리 소관 저쪽에 서탄면 쪽에서는 우리 신안에 가면 보라색 퍼플 마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상을 했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색이 있는 마을만의 어떤 사업 그래서 신안 같은 데는 보라색 마을을 창출했지만 서탄 같은 데는 서탄만에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특색이 있는 색깔이 있는 마을을 구상하겠다라는 주민 참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칭찬하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중 출장소 소관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이 그런 좋은 곳에 쓰여지고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게 2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작년도에 보니까 2억 6천만 원이 됐는데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됐는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안보 중심의 도시죠. 우리 K55가 있고 K6가 있고 안중 쪽에는 해군 이함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이함대도 차별화된 부대잖아요. 우리가 진해에 군항제가 있듯이 우리 처음에 지자체가 상계시군 통합형 지자체 출발할 때 우리 평택시에 20만 그루라는 옛날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냐면 우리도 해군 이함대가 오니까 와 있으니까 우리도 진해 못지않은 벚꽃 축제, 군항제 같은 이런 해군 이함대가 함께할 수 있는 평택호하고 38번 해안도로하고 팽성길에 지금 벚꽃을 그때 많이 심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살아 있어서 관리 잘한 나무들은 살아서 벚꽃길 형성이 너무 예쁘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해군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체험 축제의 날 이건 많이 권장할 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 해군 이함대 해상 리셉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의원 아닌 시절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부부동반 가서 해상 을지문덕 함인가 거기에서 이제 해상 리셉션도 참가를 해봤는데 굉장히 격 있고 수준 높은 이런 행사인데 이게 몇몇 초청인들만 할 게 아니라 평택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된 이런 공간에서 이런 행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저는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생각하면서 이런 3,5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서부 지역의 행사가 아닌 평택시 전체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연결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작년에 이제 행사하면서 이제 거의 14,000여 명이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함대하고 더 이제 폭넓게 협의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군 축제로 지금 발돋움 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하면서 주차장이 좀 부족했던 문제 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장이 좀 지연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이용하시는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도 이제 3,500만 원을 증액한 게 예. 질서 유지 이제 요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계 또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일부 3,500만 원을 증액한 거고요. 이함대하고 특히 협조해서 이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해군 이함대 소속에 있는 봉수대라고 있어요. 네, 괴태곳 봉수대. 괴태곳. 예, 맞습니다. 옛날에 저는 안중 쪽에 있을 때 거기에서 아침에 해돋이 행사를 그때 당시는 해군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게 민간이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새벽에 거기 가서 떡국 끓여서 서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이런 개발위원들하고 같이 떡국 행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거기 이제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국가 경기 문화재인가 그거로 이제 지정이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 또한 같이 해군 이함대고 공유해서 할 수
갈 수 있는 문화 유적으로 좀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수도사에 원효대사 체험관도 있으면서 그 저기 사찰 음식 전수관도 있잖아요. 요거 연계해 가지고 한 코스로 만들어서 저기 문화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진짜 차별화된 우리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큰 축제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이게 5천만 원이 이제 이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그 서부 지역 우리 동네 체육시설 30개소 유지보수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 시설이면 동네 그 어떤 공원에 있는 조그만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또 체육시설이 있는지요? 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동네 체육시설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예, 예,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27개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마을회관 옆에 보통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소공원. 예, 그렇죠. 그런 지금 한 거죠? 개수로 따지면은 한 13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30개. 예, 장소로 따지면은 이렇게 30개 정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저도 거기 신당공원이라든가 여술공원 뭐 이런 쪽도 이제 축구 대회도 하고 뭐 배드민턴 대회도 한다고 제가 이제 가본 사실은 있는데 서부 지역이 이렇게 보면 단합심도 좋고 그 서부 쪽 그쪽의 면민들이 굉장히 그 자존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추진하고 하시려고는 의욕들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부응해서 이런 시설도 함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복지 환경 쪽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52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보온시설 관리 이게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이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나 봐요. 보니까 현충탑 주변에 청소 보수 관리 현충탑을 찾는 보훈가족이나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충탑 주변에 뭐 이거 할 수 있는 잡이 거기 개두산 그 공원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 정비 청소만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저희 그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 그 현충 그 공원 안에 예. 현충 시설 내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수목 같은 경우 네, 이제 수목. 전지를 하거나 예. 이제 잡초 제거라든지 매월 이제 1회씩 청소를 한다든지 이제 눈이 오면 눈을 쓸기도 하고 이런 그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본청 그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정기적으로 그쪽을 찾아요. 1월 1일 날 참배가 있고 우리 3일절 날 3월 10일 날인가 그때 한번 가고 6월 6일 현충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원들도 이렇게 가 보면 거기가 참 천혜의 자원 속에 바다와 호수를 겸한 이런 좋은 그 위치에 이 현충탑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그 참배를 하는데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우리 선조들을 찾아갈 때 그 쾌적한 그런 마음의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쪽에 현충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배드리고 그분들의 얼을 숭배하고 얼을 새기는 이런 계기가 될 때도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정화되고 정비돼서 좋은 그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고 저 역시 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그 이제 우리 올해는 이제 우리 출장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각 과장님들 평택 서부 지역에는 현안 사업이 지금 많죠. 평택 여객 터미널 국민역 이거 국제항도 만들어야 되고 그 현덕지구도 있고 평택호 관광단지도 있고 포순국가공단 240만 평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혐오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뭐 가스 시설이라든가 뭐 LNG 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성면 쪽에는 또 뭐 레미콘 시멘트 뭐 축산 분뇨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평택에서 가장 그
우리 서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도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LG전자도 주둔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항 옛날에 당나라하고 무역하던 굉장히 유명한 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총 시설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우리 서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부 지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발전에 많은 힘을 써주기 바라면서 제 발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 안중 출장소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2024년 정책에 반영이 되어 살기 좋은 안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